아픈 몸으로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저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닫힌 문과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8개월 전 그녀는 수술대 위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 가족이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걸까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진심이 가시처럼 남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70세 박미정 여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부산의 어느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박미정 여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수술 후 처음 외출이었지요. 왼팔에는 기부스를 하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떨리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를 담아왔지요.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웃어주던 날이 떠올랐지요. 8개월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외면하고 돌아서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 문이 열리자 며느리 지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엔 놀람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지요. 왜 갑자기 오셨어요? 말씀도 없이요. 미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술한 지 좀 돼서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오늘 승우 생일이잖니. 미역국 좀 끓였어. 지혜는 봉투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애가 좀 울고 있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문은 조용히 닫혔고 손에는 아직 따뜻한 국물이 담긴 봉투만이 남았습니다. 미정 여사는 문 앞에 놓인 신발들, 아들 승우의 운동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바람은 어쩐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 여사는 식탁 앞에 앉아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부스를 찬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소리는 그녀에게 잡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승우가 왜 저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8개월 전 미정 여사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혼자 입원했고 혼자 퇴원했지요.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퇴원 후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을 때 지혜가 대신 받았지요. 승우는 바쁘다며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무심한 듯한 외면. 생일도 명절도 연락 한 통 없던 아들. 처음엔 참으려 했습니다. 자식이 힘들겠거니 젊은 부부 살림에 여유가 없겠거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일날 전해진 찬바람 같은 응대의 미정 여사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니?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하고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병원을 그녀는 지난 4달간 혼자 다녔지요. 아들 집 근처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족쇄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미정 여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온 기록들.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 끼워져 있는 페이지를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그렇게 웃어주던 아이였는데. 다음 날 미정 여사는 조용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마음도 함께 아들에게서 천천히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은 건 아들이었지만 다시 열지 않기로 한 건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 여사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새 주소지에서의 삶은 낯설고 조용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좁은 원룸,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 작은 싱크대 위에 놓인 냄비 하나. 예전보다 훨씬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불 꺼진 아들 집 앞에 서 있던 그날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아들 승우였습니다. 미정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왜 이사하셨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미정 여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내가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승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가 미안하대요. 그날은 좀 상황이 안 좋았다고요. 저도 그날 알았어요. 엄마가 오셨던 거 미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봇대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자리를 옮기고 있었지요. 그래. 그런 날도 있지. 다 지난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운함이 전해졌는지 승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아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 엄마는 괜찮아. 혼자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병원은요? 아직 다니시죠? 다니고 있지. 버스 3번 갈아타면 돼. 그것도 운동이라 생각해. 그 말에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 담긴 죄책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하지만 미정 여사는 그마저도 받아들이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승우야, 엄마 이제 너한테 기대지 않을게. 혹시 엄마가 짐처럼 느껴졌다면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내 삶을 살아보려 해. 잠시 후 승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미정 여사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이 오간 통화였지요. 모든 걸 되돌릴 순 없겠지만 마음의 벽이 조금은 무너진 듯 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 승우를 안고 찍은 사진, 유치원 입학식 날 눈물, 그렁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었단다.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덮고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통화를 했다.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한다. 그날 밤 박미정 여사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달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술 후 정기검진 일정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날짜를 짚으면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진이네. 정말 고생 많았어. 지난 8개월은 박미정 여사에게 있어서 회복이라는 이름의 길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병원 복도에 쓰러질 듯 주저앉았던 날, 새벽녘에 혼자 약국을 찾아 헤매며 진통제를 삼켰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로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야 했던 수많은 밤들까지. 그녀는 홀로 그 시간을 버텨내며 다시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애썼습니다. 달력 아래에는 정리되지 못한 우편물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안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편지,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발송한 복지 프로그램 안내문도 있었지요. 그중 하나에서 문득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늦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던 미정 여사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평생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한 사람의 박미정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승우의 사진.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가까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미정 여사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조용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건 아니었지만 속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승우야,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건 내가 걱정할까 봐서였어. 하지만 엄마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었단다. 내가 엄마를 잊은 줄 알았어. 정말 그럴까 봐 너무 무서웠단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젠 나 자신을 먼저 돌보자. 내가 나를 아껴야 누군가에게도 따뜻할 수 있으니까.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봄비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지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졌던 불면의 밤이 끝나가는 듯한 그런 평온한 밤이었지요. 그리고 이 작은 고요함이 곧 찾아올 큰 변화의 예고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맞이한 첫 명절이었습니다. 박미정 여사는 혼자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병원에서 사온 작은 과일 바구니가 전부였지요. 거실 한편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보내는 명절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정 여사의 가슴 한켠이 싸해졌습니다. 아들 가족도 분명 저렇게 모였겠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과거 같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했을 터인데 이번에는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스스로 다짐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 여사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책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마음먹었지요. 건강 관련 서적과 요리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가까운 공원에서 진행하는 노인 건강운동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미정 여사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새로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사연을 나누며 웃고 울던 그분들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아팠던 몸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서서히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운동 모임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미정 여사, 정말 대단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니 감탄스럽습니다. 미정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삶의 상처는 있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야 그걸 알게 됐답니다. 가끔은 아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차가운 침묵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 연락을 자제했어요. 대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했지요. 미정 여사의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도 그 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조용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미정 여사는 그렇게 조용히 혼잣말을 하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 여사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뜨고 울렸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승우예요. 8개월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미정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솔직히 엄마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정 여사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속상했던 마음과 희망이 뒤섞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우야, 엄마도 많이 힘들었단다. 하지만 내 소식 듣고 싶었어.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집에 오신 거, 거절한 거 정말 미안해요. 지혜도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미정 여사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먼저 손을 내민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미정 여사를 찾았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 승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정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걸어가 보자꾸나. 그날 이후 조금씩 깨져버렸던 가족의 틈이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 노력했습니다. 미정 여사 마음속에는 작지만 단단한 빛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미정 여사와 승우, 가족 사이에는 새로운 평화가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손주를 돌보며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자신을 미정 여사는 느꼈습니다. 부러졌던 팔도 거의 나았고 몸과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지요. 하지만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그동안 승우와 함께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은 저도 어머니께 상처받은 기억 때문이에요. 모두가 잠시 숨을 죽였고 미정 여사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지혜가 시댁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구나. 나도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어. 그날 밤 미정 여사는 오래전 자신도 모르게 쌓였던 오해와 상처에 대해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가족은 더욱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씩 털어놓으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였습니다. 아들 승우도 어머니께 더 자주 연락하며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누려 애썼습니다. 미정 여사는 마음 한켠에 새겨졌던 외로움이 점차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다시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따뜻함을 이해하며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계절은 봄의 따스한 바람을 몰고 찾아왔습니다. 미정 여사는 아들 승우,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작은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지요. 화창한 햇살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았고 가족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 공간 전체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승우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 여사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병원에도 혼자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종종 만나고 있지. 그 말에 지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엄마도 저도 승우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미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뜻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로가 가진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니까 이렇게 따뜻한 시간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동안 가슴 깊이 새겨져 있던 8개월간의 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처가 가족을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가족 모두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를 외면하지 말자고. 우리는 함께 걷는 길에 있으니까. 모두가 고개를 힘주어 끄덕였고 그 순간 공원은 더욱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였습니다. 그러자 한참 뛰어놀던 손주가 달려와 밝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또 미역국 해주세요. 모두가 웃음으로 화답하며 그 순간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미정 여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외로움에 머무르지 않기로. 아픔도 사랑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날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희망의 빛이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여정이 막 힘차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봄바람 속에서 미정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는 함께 잘 걸어가자. 이 길이 어렵더라도 서로가 힘이 되어주자. 그 말 속에는 그간의 아픔과 외로움을 딛고 일어난 강인한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빛이 아니라 밝고 단단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은 오해를 풀어가며 다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말입니다. 이제 미정 여사의 삶에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따뜻한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랑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지키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그 희망의 빛은 그렇게 미정 여사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며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아 때론 가족을 갈라놓기도 하지요. 하지만 늦기 전에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미정 여사의 용기처럼 그리고 승우의 사과처럼 가족이란 이름은 그저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이해하고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